내년이면 청주시로 운영권이 넘어옵니다. 일부에서는 철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범석 시장은 리모델링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차량 절도 행각을 벌여온 10대들이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구속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풀려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습니다.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과 사창시장, 직지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시장별 테마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무예 행사 전면 폐지 선언으로 그 여파가 택견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련 예산 지원을 미루면서 세계 택견 대회를 앞둔 충주시는 중기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을 돌며 차량 절도 행각을 벌여온 10대들이 한 차례 구속을 면한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참작됐지만 두 번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16살 A군 등 10대 4명이 호텔 지하 주차장을 기웃거리더니 차량 열쇠가 꽂힌 외제차를 훔쳐 달아납니다. 지난 5월 25일 부산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장면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다른 차량을 훔쳐 탔고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BMW를 훔쳐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이들은 차량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보은경찰서는 이들이 보은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6대의 차량을 훔친 것으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인 천안으로 지역을 옮겨 외제차 한 대와 국산차 한 대를 또다시 훔쳐 몰고 다녔습니다. 이들을 검거한 천안 서북경찰서가 다시 조사해보니 보은경찰서에서 드러난 6건 외에도 차량 절도와 일반 절도 등 범죄 건수가 25건이 더 있었습니다. 기름 없어가지고 강제 시동 걸어가지고 엔진 망가뜨려 놓고 타이어 찢어져 있고 뭐 범퍼 부분 다 부러져 있고 뭐 차 손상은 몇 천만 원씩 난 것 같아요. 결국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2명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휴가 지난 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진자 수는 3,062명으로 지난 4월 6일 이후 133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도 5,723명을 기록하며 126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도당을 새롭게 이끌 경대수 이모선 도당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지역구를 둔 라이벌이기도 한 두 사람은 각자 당내 갈등 봉합과 자신감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경대수 위원장은 임기 1년 동안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년은 국민과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충북 관련 대선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내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처럼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화합을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년이 선거가 있는 해보다도 더 중요한 그 같은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다음 총선까지 도당을 이끌게 된 이모선 위원장에게는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진 연패의 사슬을 끊어야 하는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딴 패배로 유축돼 있는 당원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퇴행과 독주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고요. 또 시행령 통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대수 이모선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의 검경 출신 간 재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프레임에 불과하며 국가와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무예 관련 행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계 태권 대회를 앞둔 충주시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련 예산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2달도 남지 않은 대회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초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태권마저 무예 지우기 속에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태권 대회. 태권의 세계화를 위해 충주시가 해마다 10월이면 전 세계 20여 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을 초청해 치르는 국제 대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충청북도가 관련 예산 지원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이미 문체부를 통과한 국비 5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태권협회는 벌써 석 달째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은 친구들이 아직 급여를 못 받고 있다는. 태권의 본고장인 충주는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태권을 중심으로 충주 세계 무술축제를 만들었고 이것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가 무예 마스터십의 전면 폐지를 선언하면서 무예 관련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됐고 그 여파가 태권에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조기령 충주시장은 무술축제는 중단하지만 태권은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무술을 일일이 끌어오는 것보다는 태권을 키워서 세계로 나갈 수 있을 정도. 정작 그 안에 있는 적자, 아주 그 귀한 적자가 지금 소자 취급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충청북도가 세계 태권 대회에 도비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전국 무예 대제전 등 무예 관련 행사들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주호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는 지난주 많은 비와 함께 생활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부유물 15,000제곱미터가 떠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면에 떠 있는 부유물을 선박과 그물을 이용해 옥순대교 주변에 모아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0여 제곱미터의 쓰레기가 처리됐지만 이번 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어 떠내려오는 쓰레기의 양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때 청주의 랜드마크로 꼽혔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암타워인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부르기에는 민망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년에 운영권이 청주시로 넘어올 예정인데 이범석 청주시장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깨어진 타일과 그 사이로 자라난 잡초, 깨어진 유리창과 여기저기 부서진 전장. 모두의 마블이란 인터넷 게임의 청주의 랜드마크로 등장했던 명암타워의 현재 모습입니다. 타워 부분은 오래전 용도 폐기됐고 예식장으로 운영됐던 일부 공간은 지난달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방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시유지에 지난 2003년 지어져 20년 사용 이후 기부 체납이 조건이었던 이 건물은 내년 6월이면 운영권이 청주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후보 시절 명암타워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둘러보니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명암타워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청주시는 곧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내부 아이디어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일단 낡은 행정복지센터를 이곳으로 옮겨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거나 공연, 문화유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를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철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 리모델링의 방점을 찍은 만큼 청주 명암타워가 과연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삶과 지역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전통시장. 요즘은 소비자 선택권도 존중되다 보니 전통시장 애용구호가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찾도록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청주의 문화관광형 시장 3곳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 현장을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입니다. 상인이 가게에 걸려온 주문 전화를 받고 닭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손질한 닭을 들고 향한 곳은 주차장 안에 설치된 사물함 형태의 스마트 무인 박스로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늦게 회사에서 늦게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은 시장이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화하셔가지고 보관해 달라고 하면은. 청주 사창시장은 모바일로 장을 보고 배송받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됩니다. 너무 좋아요. 활력도 좋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있으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시장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감사하죠.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과 사창시장, 직지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장별 테마를 갖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체험교실, 경연대회 등을 마련해 주민 친화적 시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청주시는 상인들과 함께 전통시장별 매력도를 높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쟁력을 높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고객층들이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이 결국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장보는 불편을 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 요소를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해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기관으로 이집트 카이로 미국 대학교 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919년 설립된 이집트 카이로 미국 대학교 도서관은 이집트의 건축 관련 소장품, 이집트 사회와 여성사, 문화예술 기록물 등 다양한 기록물을 보관해 기록유산 보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직지문화제 첫날에 진행됩니다. 대형 쇼핑몰 입점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청주 밀레니엄타운 복합용지 2개 필지에 2개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대형 유통자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보라하임 컨소시엄과 제너시스 BBQ 등 2개 업체가 서로 다른 필지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30일 공모평가위원회를 열어 필지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창산단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00억 원이 투입돼 도로 기반시설, 근로자 지원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확충이 이뤄집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보은대추축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작황 부진으로 온라인 축제로 개최됩니다. 구는 올해 이상 고온으로 대추 작황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해 현장 축제를 취소한다며 온라인 축제도 당초보다 8일 단축한 오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7기 충청북도 도민 홍보대사 101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대학생과 자영업자, 문화관광 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도민 홍보대사는 2년간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과 행사 등에 대한 조언과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8월 20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청주 명암타워를 볼 때면 시민 누구나 무거운 마음이었을 텐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즐겨 찾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